82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산서. 계산서는 매입의 면세, 현대, 양화, 부. 공장이니까 몇 번대요? 500번대. 종업원이니까 복리, 고생비. 그 다음에 안 줬으니까 미지, 그 다음에 83번. 8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 구입.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원가 처리. 그래서 매입의 과세, 서울, 부. 사변의 원, 재료. 5만원. 세금 얼마요? 5천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죠? 5만 5천. 그 다음에 8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임차. 임차에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입의 과세, 금호중기, 부. 우리 빌려 쓰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네, 임차료라 그래요. 공장이니까 500번대 임차료 1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10만.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 급금 110. 그 다음에 85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자본적 지출하고요. 무슨 적 지출이요? 네, 수익적 지출. 우리 자본적 지출일 때 무슨 처리한다?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요? 네, 비용 처리. 이제 수선비나 뭐요? 차량 유지비 중에 하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물 트럭에다 밑줄 치세요. 화물 트럭이니까 과세예요. 왜냐면 승용차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한주, 전자는 부. 자본적 지출이니까 차량, 운반구 500. 그 다음에 500번대 차량, 유지비 8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58만원. 그 다음에 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어요.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럼 뭘로 처리해요? 미지급. 638만. 그거는 이제 여기 보세요. 요건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건데 잘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험 때 기억나랑률은 좀 낮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그 메인 매출 전표 있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에 넣을 때 여기 위에 보시면 무슨 거래라고 있어요? 복수 거래. 요건 이제 언제 하는 거냐면 지금 거기 보시면 품목이 하나예요? 세 개예요? 세 개죠. 이렇게 많을 때에는 여기는 품목을 하나밖에 못 넣잖아요. 여기를 누르면 요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치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걸 뭐라 그래요? 복수거래라고 그래요. 요게 다예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이 위에다가는 몇 개밖에 못 넣는다? 한 개밖에 못 넣잖아요. 그래서 품목이 2개 이상일 때 쓰는 걸 무슨 거래라 그래요? 복수거래.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것만 다르고. 그럼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요걸 무슨 거래라 그런다고요? 복수거래. 영어에 복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영어에서 복수 그러면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래서 품목이 2개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86번은 두 군데다 밑줄 치세요. 수출하고 엔화.
N화 나오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공 몇 개 빼라고요? 2개 빼야 돼요. 그래서 매출의 수출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니폰사. 대변의 제품 매출인데 몇 엔? 200만 엔.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이요? 몇 월 며칠로 가야 돼요? 네, 3월 14일. 왜냐면 수출은 무슨 일 기준? 선적일. 그 다음에 기준 환율이나 무슨 환율이요? 재정 환율. 그래서 720원을 곱해야 돼요? 7.2원을 곱해야 돼요? 네, 7.2예요. 그러면 1440.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왜 7.2원을 곱하느냐? 그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은 지금 받기로 했어요?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나중에. 외상, 매출. 아니에요. 두 가지를 쓴다요. 기준환율하고 재정환율하고 거의 똑같은데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준환율 나오면 뭘로 해요? 기준환율로. 재정환율 나오면 재정환율로. 두 개 같이 안 나와요. 두 개 같이 안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적어 드렸죠. 이론. 좀 전에 유인물 드렸잖아요. 네. 그거 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론 풀 거예요. 그래서 이론 풀 거고 요거 다 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연말정산 또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 드린 거 1번부터 15번까지 1시 3분까지 풀어보세요. (1번) 보시면은 다음 중 일반적으로 자산을 저가의 뜻이 뭐죠? 금액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죠. 네. 저가로 하면 어떻게 갈 수 있죠? 안전하게 갈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성이요? 안전성. 정답은 2번. 안전성을 다른 말로 보수주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번에 신뢰성 있습니다. 신뢰성에 세 가지 있죠.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4번에 중요성이라고 있어요. 네, 중요성은 이제 저기 금액의 대소관계로도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횟수로도 볼 수 있어요. 자주 발생하면 뭐하다? 중요하다. 네. 1년에 한두 번 발생하면 덜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요건 어려워요 좀.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결산. 그리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산 때 이거 많이 쓰라 그랬어요. 뭐 많이 쓰라 그랬냐면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건 뭐라 그런다고요? 당좌 자산. 대변에 있는 거 유동물질. 위에 거는 내년하고 이어진다 그래서 이연, 밑에 거는 예상 또는 발생.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성급보험료에다가는 자산, 미지급에다가는 뭐요? 부채. 선수도 부채, 미수는 뭐요? 자산.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산은 5만원에 4만원이니까 9만원 돼요. 얼마 돼요? 9만원. 그 다음에 부채는 15,000원에 33,000원이니까 얼마 되죠? 48,000원 돼요. 그러면 자산이 많아요? 부채가 많아요? 자산이 많죠? 자산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얼마 더 많죠? 42,000원. 그러면은 좋은 거니까 이익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95만원에다가 얼마를 더해요? 42,000원. 그러면 99만 2천. 원래 이거 말고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가장 쉬워요. 다르게 풀려면은
분계를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돼서 그래서 이 정도만 할 줄 아셔도 답 맞출 수 있습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그리고 못 외웠으면 다시 외우라 그랬어요. 우리 적합법 본 적 있죠? 예.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요? 평가손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무슨 법 쓴다? 적합법 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적합법은 어디에서 쓴다고요? 재고자산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 지문에 그 완벽하게 안 줘요. 대략적으로 주거든요. 그 대략적으로 준 거 가지고 우리가 외운 거랑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이걸로 하세요. 컨트롤 뭐요? F. 여기 가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찾으세요.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미지급 임차료. 없어. 패스. 2번에 미지급 이자. 없어. 패스. 3번에 미교부 뭐야? 주식배당금. 있죠. 무슨 조정? 자본 조정.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시험장 가셔서. 왜냐면 이거 타자만 치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번도 똑같아요. 이거 타자만 치면 나와요. 정답은 3번 나와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찾아보시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 4번, 5번 틀렸다. 그러면 붙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4번, 5번 컨트롤 F로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 내시는 분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볼까요? 쉬운 문제로 볼까요? 쉬운 문제로 보겠죠. 근데 쉬운 걸 못 맞췄어. 그러면 어려운 건 틀릴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종류 같은 거 틀리시면은 안 돼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컨트롤 F로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변동비하고 고정비. 우리 총변동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단위당은요? 1점. 총고정비는 1점.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거기 단위당인데 일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다 맞추시면 합격 점수에 가까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합격 점수에 애매하신 분들의 특징이 딴 게 아니고 맞춰야 될 거 못 맞추면 점수가 애매하게 나옵니다.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 제조는 몇 번대죠? 네, 500번대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광고 왜예요? 판매를 열고. 그럼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몇 번대예요? 800번. 그 다음에 8번. 우리 개별원 가게 사는 비싼 거, 종합은요? 싼 거. 다품종, 소량, 중. 소품종, 대량. 작업, 제조. 그 다음에 작업, 원가표. 공정, 완성품 완성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주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 제조간접비. 여기 있잖아요. 제조간접비. 9번에 별표 하나. 요거는 회계에도 나오긴 하는데 비율적으로는 회계보다는 세무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파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거기 보시면 앞으로 제가 이 얘기 많이 쓸 겁니다. 항상 기준은 누구다? 실제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실제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은 실제가 5만원에
3만원에 2만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죠? 10만원. 5천원 무슨 배분? 과소배분. 항상 누구 기준? 실제 기준. 소자가 무슨 소자예요? 작을 소자. 누구보다 작다? 실제보다 작다. 그러면 10만원에서 얼마 빼요? 5천원. 그래서 얼마 돼요? 95,000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건 말뜻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항상 누구 기준? 실제 기준. 그래서 실제보다 크면 과대. 실제보다 작으면 뭐요? 과소. 왜냐면 소자가 무슨 소자죠? 작을 소자죠. 근데 누구 기준이다 항상? 실제. 이거 헷갈립니다 은근. 그 다음에 10번은 답 먼저 불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몇 번이냐면 저기 2번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닌지라 실제 시험장 가셨을 때 헷갈릴 확률이 좀 큰 문제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어쨌든 앞에 보시면 거기 작업 폐물이라고 있거든요. 작업 폐물의 뜻은 작업하다가 뭐 한 거예요? 남은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목재 회사의 톱밥. 그 다음에 쇠 관련 회사에 남은 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못 써요. 그렇지만 다른 데다가 뭐 할 수 있죠? 돈 주고 팔 수 있죠. 그거를 작업 뭐라 그래요? 폐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작업하다 남았는데 다른 회사한테 돈 주고 팔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돈 벌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비용을 뭐 시켜요?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수익이 늘어나면 이익도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래서 결과값은 똑같은데 이제 수익을 늘릴 거냐 아니면 뭐를 줄일 거냐 비용을 줄일 거냐 그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작업 폐물은 비용을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4번은 아니에요. 왜냐면 4번은 자산을 줄이는 거잖아요. 맞죠? 제품 계정은 자산이니까. 그래서 자산을 줄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벌었을 때 대표적으로 하는 방법은 돈을 늘릴 거냐, 수익을 늘릴 거냐, 비용을 줄일 거냐.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쓴다라고 기억이 나시면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는 없어요. 문제를 진짜 한 7, 80개는 풀어야 한두 개 나올까 말까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11번에 일단 정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정답은 2번이세요. 그리고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사고 파는 걸 매매라 그러고요. 빌리는 걸 뭐라 그러죠? 임대라 그래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있어요. 토지 사고 파는 건 뭐라 그랬죠? 면세예요. 빌려주는 거는요, 과세. 요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돈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물은 상가입니다. 누가 상가 사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왜요? 싸니까 비싸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상가는 과세. 누가 식당 차린다 그래도 배 아파요. 왜요? 식당 차리려면 돈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죠. 그래서 얘도 뭐예요? 과세.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뜻은 큰 평수, 작은 평수? 네, 큰 평수. 큰 평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돈 많으면 뭐 많이 내야 된다? 네, 그래서 매매는 과세. 돈 많으면 빌릴 거예요? 살 거예요? 살 거죠. 그래서 빌리는 거는 뭐다? 면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 네. 작은 평수, 큰 평수? 작은 평수. 왜 작은 평수 사요? 돈이 뭐해서? 부족해서. 그래서
면세.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라는 거는요, 국가에서 누가 살았으면 하는 거예요? 국민이. 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살았으면 좋겠다? 국민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이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되겠죠. 임대도 뭐예요? 면세. 그리고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이 뭐 많이 내야 된다? 세금 많이 내야 된다. 근데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싶다, 적게 내고 싶다? 적게 내고 싶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네,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큰 평수예요. 큰 평수를 산다는 얘기는 돈이 있다. 그러니까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다음에 보실 게 1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세. 영세는 세율이 몇 프로? 0%. 그 다음에 소비지구 과세원칙, 수출 촉진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초생활 필수품은 영세예요, 면세예요? 면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4번 보시면 영세율 적용되시는 분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있어요. 내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교부라는 게 뭐 하는 거죠? 네, 발행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영세에 영세율 뭐 있죠? 세금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부 의무가 있는 경우잖아요. 이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1번에 면세는 뭐 발행한다? 계산서. 그리고 간주는 진짜 가짜. 가짜니까 발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몇 번만 남아요? 4번만 남아요. 그리고 지금은 몇 개 맞췄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매번 얘기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할 때 많이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많이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지금 100점 맞았어. 그럼 뭐예요? 시험장 가서 못 맞으면 땡인데. 그래서 앞으로 발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14번은 정답 몇 번이냐면은요, 2번이에요. 우리 그 영수증 얼마까지 된다 그랬죠? 네. 얼마요? 영수증 3만원. 그 다음에 세율 몇 프로라 그랬어요? 2%라 그랬어요. 몇 프로요? 2%. 2%가 100분의 몇이에요? 2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근데 5만원으로 기억났어. 맞췄으면 됐죠 뭐. 근데 이거는 시험 때 얘기고 지금은 얼마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3만원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시험 날짜 다가오면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맞추면 장땡이다 그럴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맞췄으면은 내가 알고 맞췄냐, 여기 중요한 거고, 시험 날짜 다가오면은 맞췄으면 땡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냐면 일단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뭐 해야 돼요? 따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몇 점 맞았냐 안 중요해요. 70점으로 붙었든 100점으로 붙었든 어쨌든 자격증은 똑같잖아요. 근데 자격증이 없으면 나한테 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까지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15번은 이거 다음 주 되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 아직 실기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하긴 했는데 대충 했잖아요. 네, 그래서 3일 동안 몰아치기 하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1번 정답은 1번이에요. 종로의대자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공제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실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제가 이거 강조했죠. 국에는 누구만 가능? 교육비만. 근데 거기는 불가능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왜 틀렸냐면 보험료 공제 100만원은 맞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100만원이고요, 장애인 100만원이에요.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2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100만 원. 그렇죠. 그분 거는 또 장애인 관련된 보험료 100만원만큼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 해서 얼마예요? 200이 맞는 거예요. 우린 장애 가지신 분 없는데요. 그러면 100만원에서만 하는 거고, 장애 가지신 분 계시면은 그 장애 가지신 분 관련돼서 또 얼마 되는 거예요? 100만원. 그 다음에 4번, 근로소득자가 국방원금을 지출한 때에는 종합소득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안 돼요. 이것도 퍼센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씩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마무리하세요.